적인 트렌드는 이제 탄소 중립임은 우리가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좋은 소식이 들렸어요. 네. 풍력 터빈 1위 베스타스 덴마크 기업이죠. 한국 투자 소식인데 용량 뭐라 그래야 되죠? 그 달러가 규모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오늘 관련 그 이슈가 좀 전해졌었죠. 그러면서 이제 물론 이제 장 초반이긴 합니다만은 관련 종목들이 좀 움직일 수 있는 그 동력이 됐었죠. 일단 뭐 그 이슈가 나와서 뭐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관련 이슈들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сек터 전반에 기대감으로 작용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선정한 것은 바로 이 풍력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앵커님께서도 말씀을 좀 하셨습니다만 오늘 뭐 관련 이슈가 전해졌었죠. 베스타스입니다. 네, 풍력 터빈과 관련한 1위예요. 세계 1위. 네, 이 베스타스라는 업체가 우리나라에 3억 달러랍니다. 우리 돈으로 보면은 약 한 3,700억 정도 규모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투자하기로 좀 결정을 했다라는 부분들이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에 관련 종목들이 반응을 했습니다. 이번 투자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그 스위스 순방이죠. 네, 순방에서 이제 이루어진 부분들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데 이제 이 베스타스가 우리나라에서 이제 부품 공장을 짓고요. 그리고 풍력 터빈 그 핵심 설비를 우리나라에서 또 생산하는 이러한 부분들입니다. 이 자체만 놓고 본다면은요, 이제는 이 글로벌 업체들이 우리나라를 투자 거점으로 좀 인정하는 이런 그 사례라고 좀 볼 수가 있고, 또 우리나라로서는 새로운 수출 동력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한 좀 의미가 있는 이런 그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더불어 본다면, 그래서 이제 종목들이 움직였습니다. 가장 먼저 이제 오늘 동국산업이 지금 반응을 좀 했습니다만은 어떻습니까? 위로 꼬리를 그린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죠. 그래도 결과적으로는 한 3%가량 좀 움직이는 부분들이 그려졌습니다. 이렇게 꼬리를 그렸다는 것. 물론 이제 밀린 부분이죠. 하지만 이 자체만으로도 나쁘게 볼 필요가 없고, 중요한 것은 바닥권에서 지금 이렇게, 네, 바닥을 다지고 좀 올라오고 오면서 거래 실리고 또 꿈틀거리고 있다라는 부분들이에요. 이 자체만으로도 어찌 보면 유의미한 시그널을 좀 보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슈가 나온다? 그 전에 잘 선점을 해둘 필요가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 종목, 네, 이들 종목들 좀 움직였습니다. 동국 SNC, 풍력 쪽에서 빠뜨릴 수 없는 종목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어찌 보면은 좀 아쉬워요. 네, 아쉬운 부분들이 그려졌습니다. 올랐다가 내내 밀리는 이런 부분들이었는데, 그래도 결과적으로는 소폭 오름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하지만 주가 자리 자체가 크게 놓고 보더라도 여전히 바닥권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부분들이고, 더불어 본다면은, 네, CS 베어링. 네, 이 종목은 갭으로 떴다가 내내 밀리는 이런 부분들이 그려졌습니다. 결과적으로 좀 마이너스 등락률을 좀 기록했다라는 아쉬움이 있는데, 그래도 이들 종목을 본다면 관련 이슈에 의해서 반응을 하고 또 전체적으로 바닥권에 있다라는 부분들을 감안하면 어쩌면 여전히 가격 매력이 있다라는 것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꾸준하게 관심 있게 둘 필요가 있다라고 좀 보여지는데,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이 베스타스 이 투자 이 건만 이 풍력 섹터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꾸준히 호재로 작용할 만한 이슈들이 계속적으로 있어 왔다라는 것이죠. 어떤 것이 있었느냐? 네, 바로 이 부분들입니다. 이제는요, 인천 앞바다에 아주 큰 세계 최고의 규모가 큽니다. 네, 그 해상 풍력 발전 단지가 이제 들어온다라는 부분들이에요. 이게 아마 2026년 정도로 지금 저는 알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업체가 있죠. 오스테드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네, 이 업체들도 역시 이 풍력 발전과 관련해서도 세계에서 좀 알아주는 업체인데, 역시나 그 인천 앞바다에 그 단지를 조성을 하고, 근데 이 풍력 발전 단지를 조성하는 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운영도 하고 관리를 한다라는 이러한 부분들이라는 것이죠.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에 이러한 부분들이 들어서온다라는 것, 2026년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죠. 아직 기간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관련 이슈들이 앞으로도 더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또 다음 이슈입니다. 네, 이제 올해는 에너지 르네상스 시대가 좀 열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것이죠. 일단 정부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 창출이 되겠죠. 일자리 창출도 그렇고 에너지 산업 대전환을 위해서 5대 그 에너지 산업을 지금 소위 말해서 밀고 있는, 또 집중적으로 또 육성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인데, 풍력도 섞여져 있습니다. 풍력 같은 경우를 본다면은 풍력특별법, 네, 이런 부분들 이제 제정을 한다라는 것, 그러면서 이제 풍력 발전과 관련해서도 이 산업의 초석을 다지는 이런 그 액션들이 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역시나 우리가 관련한 그 기사들도 나온다면 섹터가 반응할 수 있겠죠. 집중해야 됩니다. 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각 증권사, 메이저 증권사를 놓고 보면은요, 2차 전지와 더불어서 신재생 에너지, 풍력을 포함입니다. 이쪽도 올해가 상당히 좋을 것으로 다, 네,
다르게 전망들을 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이죠. IRA. 네, 이 부분들이 뭐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는 부분들도 놓여져 있고 또 유럽으로 가더라도요. 말이 좀 어렵습니다. 근데 국경 탄소세인가요? 탄소, 뭐 국경 뭐 이런 부분들이 도입을 하면서 역시나 풍력이라든지 뭐 신재생 에너지 뭐 이런 쪽도 항상 네, 그 부각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입니다. 또 여기에는 좀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또 글로벌 각국이 가상발전소를 좀 운영하고 있는 이 부분들도 최근에 이슈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관련 종목들이 반응을 하게 됐는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죠? 네. 이슈가 계속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지속되어 왔고 지속이 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앞으로 또 지속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건데, 그 때마다 네, 관련 종목들이 반응할 겁니다. 그 전에 종목들을 꾸준하게 잘 또 선점해 놓는다면은 여러분들 분명 관련 이슈가 나오면서 섹터와 종목들이 반응할 때 역시나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요? 네, 풍력 한번 눈여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